사투리. 너무 오래돼서 네.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청진에서 왔습니다. 아, 이롭습니다. 반문나. 탈북 청년들의 슬기로운 남한 생활. 취업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평통 자문위원이자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슬기로운 남한 생활 취업편이라는 이름으로요, 세 분의 남북한 청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착 21년 차 한국농어촌공단 농어촌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혁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활 15년 차, 지금은 MBC 통일방송팀에서 북한 방송 모니터 하고 있는 이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의 자립정착을 지원하는 남북하나재단에서 근무하는 대외협력부 정호영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남북한 청년들이 모였는데요. 오늘 우리 세 분과 함께 제목대로 탈북 청년의 슬기로운 남한 생활, 특히 취업에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요즘 취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여기 이 박스 보이시죠? 네. 네, 미스터리 박스. 그 이름하여 미스터리 박스입니다. 이 안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이 키워드는 제 키워드입니다 라고 이제 경험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약간 좀 긴장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주제는요, 나의 남한 적응기입니다. 한번 바로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사투리. 저요. 네. 저는 이제 한국에 왔을 때 18살이었어요. 약간 좀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억양이 다른 거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면 막 주변에서, 심지어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막 웃고 하니까 이게 좀 힘들었어서, 그래서 저는 사투리로 꼽아봤습니다. 지금은 사실 전혀 사투리가 안 느껴지거든요. 고향이 저는 함흥에서 네. 그 함흥 사투리를 제가 조금 아는데 고조 내래 함흥에서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투리는 조금 앞쪽 사투리인 것 앞쪽이요? 같고요. 그래요? 저희는 네. 조금 더 억양이 세요. 이롭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우리 쓰죠. 말 나온 김에 우리 한번 해보죠. 우리 김혁 의원님. 너무 오래돼서 네.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청진에서 왔습니다. 하신 건가요? 네, 한 겁니다. 네. 네, 굉장히 친숙하게 들려서 우리 정호영님께서 또 네. 진주에서 오셨다고. 네, 맞아요. 또 사투리 한번 재미로 보여주시죠. 반문나. 네, 이렇게 즐거운 사투리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떤 키워드가 나올지. 네, 정착 도우미. 저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정호영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사드릴 때 설명드렸지만 네. 이제 탈북민의 자립정착 지원하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일을 네. 하고 있고요. 저는 대외협력부에서 이제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네. 블로그, 유튜브, 또 페이스북 이런 SNS 채널이랑 또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고요. 또 공익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탈북민들 인식 개선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고로 우리 호영님께서는 남한 청년이십니다. 네. 입니다. 어떤 분의 키워드가 뽑힐지 기대가 되는데요. 와, 이 맛 저도 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이 맛, 돈의 맛 누구십니까? 제가 제 키워드입니다. 네. 네. 어떻게 해서 또 이런 키워드를? 사실 뭐 한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네. 하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 사회에서 적응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한 8개월 정도를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까지 겸하면서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씩 일을 했던, 그렇게 하면서 돈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죠. 쓸 때는 훨씬 이렇게 잘 쓰게 되고 네. 벌 때는 힘들구나. 그래서 돈의 맛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어서 제가 이제 키워드로 넣어봤어요. 아무래도 웃고 계신 게 땡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그걸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네, 돈의 맛, 그래서 자본주의의 맛을 그렇죠. 네. 보신 걸로 돈의 맛을 뛰어넘어서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사자성어가 등장을 네. 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누구의 또 제 거네요. 사자성어일까요? 네, 우리 김영님. 이렇게 연속 2번 걸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 키워드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에 한국 사회에 왔을 때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곳을 굉장히 처음 왔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를 좀 많이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착금을 가지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한 3개월 동안 1,000만 원 정도를 썼거든요. 도하 그러면서 여행이셨어요? 대한민국의 네. 전국을 이제 일주를 하고 네.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다양한 이제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교통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또는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부딪히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은 이제 지혜를 얻게 되는 네. 그런 과정이어서 이제 지피지기라는 용어를 쓰게 됐어요. 역시 뭐든지 부딪혀봐야 네. 아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남한 생활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그렇죠.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와. 낭낭식 발세. 듣기만 해도 마음이 떨리는 이 키워드는 누구의 키워드인가요? 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살에 처음 한국에 왔어서 처음에 조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춘기도 같이 겪으면서 그런 끊임없는 질문들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누구인가? 태어났는가? 나는 왜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런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이렇게 힘든 가정을 거쳐야 되는가? 이런 진짜 끊이지 않는 질문들을 고민하고 좀 생각하고 뭐 책도 좀 찾아보고 읽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자신감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지 말자. 좀 이렇게 하면서 아 공부를 해야겠다. 네. 이런 마음을 좀 다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네.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아마 우리가 못 만났을 수도 있는데 네. 하지만 뭐 요즘은 잘 노는 사람이 맞아요. 뭐든지 다 잘한다고 하니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갑자기 비교가 되네요. 저는 앞에서 놀았는데. 네. 아니 저도 여행 너무 좋아해서 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바로 뽑아볼게요. 자, 짜잔. 접니다. 네, 중고 신입. 일단 중고 신입은 네. 이제 다른 데서 업무 경험이 있는데 신입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중고 신입이라고 하거든요. 재단 입사하기 전에는 일단 일반 사기업에서 한 4년 정도 마케팅 업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업무 강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역량을 활용하면서도 좀 워라밸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재단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요즘 MZ 세대시죠? 네. 네, MZ 세대들의 가장 큰 워라밸. 네.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워라밸입니다. 그렇죠? 자, 바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네,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정말요? 키워드예요. 다 지켜보고 있다. 자, 뭐를 지켜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MBC 통일방송팀에서 이제 북한 방송을 보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정확히 이게 어떤 일인 거예요? 북한에서 보면 이제 조선중앙 TV라고 기본 채널이 있어요. 예. 이제 그 채널을 저희 MBC 쪽에서 공식적으로 수신을 하면 저희가 그 채널의 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 MBC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조선중앙TV를 그럼 매일 보시겠네요. 네. 일단은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계신, 아, 네. 다 지켜보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키워드는 짧게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김영님 네. 먼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이제 북한 연구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는데 학부를 이제 국사학을 전공을 했어요. 한국사를 네, 그렇죠. 한국사를 전공을 하면서 거기서 현대사를 논문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북한의 경제 위기 이후에 북한 여성의 지위적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소논문을 썼습니다. 그걸 쓰면서 북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내가 몰랐던 북한을 이제 알아가는 게 너무 재미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석사도 이제 북한 정책을 했었고 박사도 정치도 이제 북한을 하게 되는 그게 오늘날의 이제 북한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되는 네. 하나의 흐름이었죠. 그럼 박사학위까지 네. 하시고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 박사를 하고 취업을 하기가 쉬울까?
아니면 뭐 그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 좀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사실 네. 박사까지 간다라는 게 보통은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학부라고 하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스케줄이 있는데 석 박사는 스케줄이 아니라 자기가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르고 네. 또 그걸 잘 극복해내면 또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갈 수 있는 길들이 네. 여기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멋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석사학위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해서 박사학위 진출은 실패했는데 나중에 혹시 가게 되면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우리 성희님께서는 지금 대학원생이시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병행을 하시게 됐는지. 네, 저는 처음에 제 석사 논문 쓰고 있는 중에 저희 네. 지도 교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니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지원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전공이 어떤? 북한학이. 북한학위. 네. 네. 그래서 급하게 좀 준비를 해서 이거는 내가 해야지라고 좀 자신감 있게 딱 처음에 했는데 떨어졌어요. 서류에서 떨어지더라고요. 흔히 줄여서 서탈이라고 하죠. 네. 지금 두 번째 도전해서 네. 다니게 되고 있습니다. 네. 탈락은 우리가 슬퍼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재단 같은 경우에도 또 탈북민들이 취업해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신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탈북민이 공무원이 되거나 뭐 관련 분야에 이렇게 취업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일단은 네.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남한 출신이랑 거의 준비하시는 과정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근데 조금 특별한 부분은 이제 탈북민 특별 임용이 간혹 뜰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주 뜨지는 않아서 일단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시를 원하시는 기관에 따라서 응시 요건들이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요건을 갖추시면은 응시는 가능하시고요. 또 우대해주는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부여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또 이것과 별개로 탈북민들을 우대 채용하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시잖아요. 근데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네. 저희 재단에서 네. 매주 금요일마다 탈북민 우대 채용 정보를 블로그랑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추가하시면 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직원이시네요. 여기 와서도 남북 하나재단 홍보를 하고 계시는. 남북 네. 하나재단은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부럽고요. 남북 하나재단이. 자, 이제 다시 우리 김영님께 또 질문 네. 드려볼게요. 북한 농업을 연구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네. 건가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네. 북한의 농업 기반입니다. 아. 그래서 관계 네. 세계라든가 저수지라든가 저류지 아니면은 하천이라든가 음. 이런 부분들을 전부 관리하는, 농업에 필요한 용수를 관리하는 모든 공사를 저희 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네. 저는 그 안에서 북한의 모든 농업 기반을 음.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이 농업 기반이 많이 약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김혁님께서 네. 활약해 주실 분야가 굉장히 많겠네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네. 잘 보면은 가뭄과 지금 그러니까. 수해가 반복이 되고 있고,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지는. 한국은 그나마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네. 잘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지금 이제 그게 어려워서 수해를 굉장히 많이 입고 있는 걸로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기상이변 얘기도 있고 네. 또 자연재해에 취약한 게 북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김영님께서 앞으로 활약하실 일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돈의 맛 키워드 주셨잖아요. 돈의 맛도 조만간 많이 보게 되시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말을 더듬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희님께서 아까 그 서류 탈락 한번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붙으셨을 때는 뭔가 좀 전략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좀 많이 준비를 많이 했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셨나요? 처음에 준비할 때는 하루 이틀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네. 별로 에너지도 많이 안 들이고 하다가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여러 친구들한테 좀 코멘트도 받고, 그리고 서류 된 다음에는 그 면접 보러 갈 때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면접 보는 방법
취업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 멋있게 하기 막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가고 해서 조금 많이 준비를 했죠. 네, 영혼을 갈아 넣어서 서류를 작성하시고 또 유튜브를 눈빛에 이제 간절함 네, 이런 간절함을 것도 탑재하고 넣고 네, 뭐든지 간절해야 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관련해서 우리 호영님께서 또 많은 꿀팁을 계속 주시고 있잖아요. 탈북민 취업 지원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재단에서. 네, 네. 보통 어떤 분야로 탈북민들이 많이 취업을 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매년 그 탈북민 정착 실태 조사라는 거 하는데 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제조업의 한 20% 정도가 재직을 하고 계세요. 네. 제일 많이 재직하고 계시고 정착하신 기간이나 성별, 연령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해요. 통상적으로 저희 재단에서 취업 연계해드릴 때 보면은 좀 젊은 분들은 이제 뭐 공공기관 네. 또는 뭐 사무직, 또 좀 중장년층 분들은 뭐 요양보호사, 네. 피부 미용 이런 좀 자격증이 필요한 그런 직종을 좀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저 지금은 네. 이제 계약직이어서 네. 지금 2년 차고 이제 곧 끝나거든요. 그래서 하나재단에서 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지 어떤 네. 게 있는지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고요. 네. 일단은 먼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취업 바우처라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 그런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이 교육 들으실 때 바우처 카드 형식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데 들으실 수 있는 강의가 이제 뭐 NCS 면접도 있고 공무원 또 뭐 국가 기술 자격 뭐 영어 또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거 말고도 또 뭐 북한에서 전문직으로 일하셨던 분들 포함해서 전문직 진출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자격증 취득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저희가 취업 연계 직업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뭐 전기기능사 뭐 버스 운전기사, 또 무역 실무자 등등등 이런 실무 훈련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방송 보고 계신 탈북민들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좀 문을 네.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희님께서도 조금 많은 정보 네. 도움 되셨죠? 네. 이제 북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 두 분 같은 경우 북한에서 오셨으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뭘까? 이런 생각 좀 궁금하고 두 분은 북한에서 꿈이 뭐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김영님부터 좀 말씀 주세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비행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 파일럿. 네. 근데 보시다시피 키가 작아서 북한에서도 이제 해당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북한의 비행기는 미국이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러시아인들의 체형에 맞춰서 만들었기 음. 때문에 키가 무조건 커야 됩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저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고 제가 90년대 말에 이제 취업에 가장 인기가 많은 직종은 대기업이죠. 한국으로 말하면 대기업. 그래서 뭐 연합기업소 체제 같은 경우에는 네. 배급이 잘 됐기 때문에 이제 아.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갔죠. 그렇군요. 북한에서도 역시 대기업이 인기가 많았군요. 성희님께서는 꿈이 뭐셨나요? 사실 저는 거기서 군대도 가보고 싶고 왜냐면 많은 친구들이 이제 뭐 군대도 가고 아니면 뭐 국가에서 이제 지정해주는 공장 기업소나 배치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대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 되는 거 이런 정도 꿈꿨던 것 같아요. 선생님 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조근조근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북한에서 인기 있는 직업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남북 통일과 나의 꿈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뽑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 성희님께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공부해서 좀 최단기 목표는 연구원이 되는 거고요. 연구해서 좀 북한 연구 쪽에서 좀 경력이 쌓이면 나중에 교수도 해보고 싶고 네. 또 그리고 앞으로 진짜 우리가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고향에 갈 수 있을 때 대학교 총장님이 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네, 이성희 총장님 너무 크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젠가 꼭 총장이 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이건 저도 하고 싶은 건데요. 왠지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일단 제가 아까 홍보 담당하고 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탈북민 자립정착 또 사회통합 위해서 요즘에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채널 이름이 친절한 하나시고요. 또 다양한 뭐 유용한 정보들 또 뭐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많이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안 누르게 할 수 없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구독, 좋아요 저도 꼭 누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바로 넘어가 보죠. 와, 북한 연구의 대가. 대가라고 하는 명칭이 어울리려면은 네. 수많은 이제 연구에 이제 노력도 있어야 되고 역량도 갖춰야 되고 결과들도 성과들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은 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북한 연구를 제가 이제 교육보다는 연구 쪽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남북이 통일됐을 때 제가 북에 올라가서 내 고향을 발전시키는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를 뽑 네, 사실 통일이 되고 나면 정말 역할이 크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남북이 네. 자유롭게 오갈 수 없고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인데 좀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연구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장 실습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저희 뭐 대한민국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북으로는 저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들이 있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거와는 다르게 책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성 영상이라든가 네. 위성 정보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됐고 또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다양한 이제 방법론들을 도입해서 좀 더 사실에 가깝고 좀 더 그런 사실들에 기초해서 전망까지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훨씬 좀 연구의 역량이 좀 더 확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북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취업은 힘들잖아요. 뭐 누구에게나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취준생 탈북민들이 보시면 많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희망적으로 좀 담아서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김영님부터 좀 주시죠.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냥 취업이 목표가 아니라 직업이 목표가 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보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걸 내 걸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국엔 취업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취업에 치중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찾는 게 더 취업에 성공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골라라. 저도 선배님처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분명하게 알고 어떤 그 과정들에서 여러 번 떨어지기도 하고 요즘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목표를 좀 더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한다면 그 자그마한 좌절 이런 것들이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목표를 향해서 도전합시다라고 도전적이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재단 들어올 때까지 1년 정도 걸렸어요. 50개 정도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언젠가는 내가 들어갈 곳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냥 자신감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민 분들도 좌절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본인이 원하는 데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요즘 워낙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찾고 그걸 위해 노력하는 과정 행복하게 버텨나간다면은 분명 좋은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현실을 즐기면서 열심히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나와주신 세 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탈북민의 슬기로운 남한 생활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